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스 코리안 토픽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토픽 2 단어,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어는 먹이라는 단어인데요. 먹이 영어로 찾아보면 여러분 feed라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먹이는 동물에게만 쓸 수 있다는 거, 사람에게는 어떻게 쓰나요, 여러분? 네, 음식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래서 동물 먹이, 뭐 강아지 먹이, 고양이 먹이 이런 식으로 동물에게만 쓰인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어는 먼지인데요. 여러분 먼지를 영어로 하면 이거는 dust죠? 더스트인데 청소할 때 여러분 이렇게 책상 위에 해보면 묻어 나오는 그 약간 보이는 까만 것들 있죠. 그게 먼지인데요. 아래 예문을 보면 미세먼지라고 되어 있죠. 미세먼지는 아주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먼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원인이 환경 오염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굉장히 예민하고요. 좀 겨울철이지만 날씨가 따뜻한 날에는 특히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일기예보를 보고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는 날은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많고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도 미세먼지가 좀 심했을 때가 많아서 그때는 노약자라고 해서 아이나 노인들은 외출을 하지 마세요. 외출을 삼가세요. 이런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고 하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먼지. 그래서 이거는 몸에 이렇게 목 안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다. 네, 세 번째는 멀미인데요. 멀미는 여러분 차 탔을 때 약간 이렇게 막 어지럽고 약간 이 안에서 무언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거를 멀미라고 하는데 멀미를 하는 사람도 있고 멀미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쵸? 멀미가 심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장거리 뭐 여행을 가거나 먼 곳을 갈 때 멀미약을 먹거나 멀미약을 이렇게 붙이거나 하죠. 저는 다행히 멀미가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를 타도 크게 뭐 문제가 없고 차를 타도 책 읽고 막 그러는데 멀미는 심하지 않은데 버스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장거리 가는 버스 같은 거 타면 막 괜히 화장실을 갈 것 같고, 가지도 않으면서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네, 갑자기 이 멀미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자, 네 번째는 명령인데요. 명령하다라고 얘기하고, 보통 사람이나 동물에게 명령을 하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명령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아래 사람이 윗사람에게 명령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깨라고는 잘 안 쓰이고, 깨는 잘 안 쓰이고, 보통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좀 이렇게 직급이 낮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명령하다. 네,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 자, 명령은 어디에서 많이 하나요? 네, 군대에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군대에서 명령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것을 바로 명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명예라는 것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수하다, 훌륭하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인정하는 것을 명예라고 하고요. 명예롭다라고 하면 그 명예의 성격이 많은 거, 그 명예의 느낌이 많은 거. 그래서 명예롭다라고 이렇게 형용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예로운 직업,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명예로운 직업이라고 하면 의사를 많이 이야기하죠.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고, 그쵸? 그래서 대단한 거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굉장히 명예로운 직업이죠. 그래서 의사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요.
명예훼손과 명예를 잃다라는 말이 있는데, 명예훼손, 훼손이라는 것은 망가뜨리다, 더럽히다, 못쓰게 만들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수가 있는데, 아주 이미지도 좋고 인기도 많아요. 아주 굿이에요. 근데 어떤 B라는 사람이 이 가수를 타겟으로 나쁜 말을 막 하고 다닙니다. 막 인터넷에도 올리고. 그러면 그것이 진짜이든지 진짜가 아니든지 간에 이 B는 이 A를 나쁘게 이야기함으로써 이 A 가수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고 이 A 가수의 이름이 더럽혀지죠. 그것을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A가 그런 상황이 너무 괴롭고 기분이 나쁘고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A라는 가수가 진짜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들, 이 사람을 사람들이 다 인정했던 것들, 그것이 다 없어지죠? 그것을 명예를 잃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괜찮죠? 네, 그러면 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다음 단어는 모범이라는 단어인데요. 모범적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요. 네,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모범적이다. 모범적이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배울 만한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혹시 유재석 씨 아나요, 여러분? MC, 한국의 유명한 MC 유재석 씨가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뭐 굉장히 약속도 잘 지키고 매너도 좋고 자기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FM대로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참 배울 만한 사람이다. 모범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쓰고요. 그런 모범적인 학생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네, 모범생이라는 단어를 쓰죠. 학생이니까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지각하지 않고 우리들이 모두 배울 만한 학생, 모범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몸매는 바디 라인이죠. 그래서 몸매를 가꾸다라고 하면 몸매를 예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운동도 하고 밤에 먹지 않고 그래서 몸매를 아주 예쁘게 신경 쓰고 관리한다. 가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몸매를 가꾸다, 몸매를 관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몸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몸매라기보다는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고 개인적으로 운동을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최근에는 건강에 더 신경 쓰기 위해서 뭔가 건강식 음식 위주로 먹는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자기 관리를 위해서 몸매를 관리하고 가꾸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거죠. 자, 8번째는 몸무게죠. 몸무게는 뭐예요, 여러분?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 사람의 보통 바디, 뭐 동물의 바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의 바디의 무게를 이야기하고 몸무게가 늘었다, 몸무게가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면 반대말은 뭐예요? 몸무게가 줄었어요. 몸무게가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몸무게가 늘다, 몸무게가 줄다 이렇게 많이 쓰죠. 자, 요거를 말하기 위해서 더 많이 씁니다. 그쵸? 자, 몸살은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감기 몸살이라고 해서 여러분 감기에 걸렸을 때 그냥 기침만 하고 콧물만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아플 때 어때요? 이 몸이 다 아프죠? 누가 나를 때린 것처럼 이렇게 뭐 몸이 아프고 이렇게 막 춥고 온 몸이 아픈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감기 몸살이다라고 얘기해요.
감기 몸살. 그래서 감기 몸살에 걸렸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나 지금 감기 몸살이야. 온몸이 다 아파.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진짜 감기 걸렸을 때고, 두 번째는,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 하고 나서 어때요? 그 다음날 온몸 힘들죠? 그것도 몸살 났다라는 단어를 써요. 힘든 일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는 일. 이사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향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처음 오는 거죠? 한국 유학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짐을 들고 공항에서 막 그 시간 오래 걸리고 또 그 대학교에 올 때까지 너무 힘든 일정. 그러면 그 다음날 어때요? 온몸이 다 아파요. 그럴 때도, 나 어제, 너무 무리했나 봐. 온몸이 다 아파. 몸살 난 것 같아. 네, 이런 식으로도 쓰이고요. 몸살을 앓다라고 하면은, 앓다라는 것은 보통 어떤 병 때문에 좀 아프고, 좀 힘든 상태를 앓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몸살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의미로, 나 지금 몸살 앓고 있어. 이런 식으로도 쓰입니다. 자, 10번의 무늬는 여러분 패턴이란 뜻이죠. 선생님 지금 이렇게 줄무늬죠? 스트라이프 입었죠? 그리고 플라워 패턴이면 뭐라고 해요? 네, 꽃무늬라고 합니다. 꽃무늬, 줄무늬, 그쵸? 그래서 무늬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하트 무늬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네, 그러면 또 그 다음 단어 볼게요. 네, 다음 단어는 무시라는 단어인데요. 무시하다라고 쓰고, 네, ignore 이란 뜻이죠. 자, 무시하다라는 곳은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고, 못 본 척 하는 거. 그쵸? 그게 무시하다인데, 이거 굉장히, 무시하면 다들 기분이 엄청 나쁘잖아요. 그쵸? 내가 막 말하고 있는데, 내 질문에 대답도 안 해주고, 듣는 척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 왜 나 무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무시하다. 누구누구를 무시하다. 어떤 상황을 무시하다라고도 쓰입니다. 여러분. 네, 다음 단어는 무역입니다. 여러분, 무역은 트레이드를 말하고요. 무역,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무역을 한다라고 하면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무역이라고 이야기하고, 무역이 활발하다라고 하면 활발하다는 뭐예요? 막 살아있는 느낌, 에너지가 있는 느낌을 말하죠. 그래서 아주 무역이 잘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쵸? 그래서 한국의 대학교 전공 중에도 무역학과라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 학생들, 특히 전에는 중국 학생들이 무역학과를 참 좋아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과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물가. 여러분 뉴스를 좀 보는 친구라면 요즘 물가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을 것 같은데요. 물가는 물건 값을 이야기해요. 요즘 물가가 어때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한국도 특히 뭐 야채 같은 경우 전과 다르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파프리카를 제가 최근에 샀는데 몇 주 전보다 한 2,000원이나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특히 파프리카, 뭐 오이 같은 가격은 정말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 같고, 최근에 보니까 다시 물가가 오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다라고 하고, 당연히 반대는 물가가 내리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가가 내리다. 자, 지금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분 물가가 다 오르고 있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다, 물가가 내리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은 미만인데요. 미만은 under, below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왜 영화 중에 이런 거 있죠? 19세 미만 관람 불가. 관람하다는 알죠? 보는 거 불가. 안 돼. 이거죠. 볼 수 없어. 누가 볼 수 없어요? 19세 미만이니까 여러분 19세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단어 뜻은. 18세 당연히 볼 수 없는 거고 19세도 볼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이거 어디에서 미만을 많이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가면은 왜 아이들은 그 키로 놀이기구 무섭고 안 무섭고 이런 거 탈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0cm 미만이라고 하면 140cm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0점 뭐 1부터 되겠죠. 그래서 140cm 미만은 이 놀이기구를 탈 수 없습니다. 이러면 막 굉장히 실망하죠. 키가 더 커서 와야 한다면서. 그쵸? 자, 그래서 미만이라는 단어. 네, 요것도 잘 기억을 하고요. 미소는 여러분 스마일을 말합니다. 스마일. 같이 쓰는 동사는 미소를 짓다라는 말을 쓰고 미소는 막 하하하하 크게 웃는 게 아니에요. 그쵸? 예쁘게 그냥 여기만 스마일 하는 것을 미소를 짓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알다시피 여러분 받침 스가 있어서 짓어요, 지서요가 아니라 지어요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음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믿음은 믿다에서 나온 단어죠. 믿다, 누구누구를 믿다. 이거는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trust 그리고 believe의 뜻인데요. 자, 믿음을 주는 거죠. 이렇게도 쓰는데 믿음을 주는 행동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매일매일 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난 널 이제 못 믿겠다 너를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만 진짜 열심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앞으로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을 주는 행동 뭐가 있어요?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그쵸?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믿음을 주는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7번은 바탕이라는 건데요. 바탕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토픽에서 나오는 단어는 베이스라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A 드라마는 B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A 드라마는 B라는 소설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해서 뭔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무엇 을을 바탕으로 이렇게 써요. 무엇 을을 바탕으로. 네, 그 다음에 반납하다인데요. 반납하다와 같은 뜻은 돌려주다입니다. 돌려주다. 이거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도서관에서 책 빌릴 때 이제 책을 다 빌려서 봤어요. 그럼 다시 돌려줘야 되죠? 반납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반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책뿐만 아니라 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는데 차를 렌트했어. 그럼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차를 반납하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반복인데요. 반복하다라는 것은 같은 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되풀이하다와 같은 뜻이죠. 되풀이하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여러 번 하는 것을 반복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한국어 공부할 때도 여러분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 번만 듣고 끝이 아니라 계속 듣는 것, 그것을 반복해서 듣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반성하다는요. 내가 한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한 행동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 내가 한 행동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을 반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성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반성문이 뭐예요? 어떤 잘못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써서 내는 것을 반성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반성문을 쓰고 범죄자들도 반성문을 써서 내기도 하죠. 그래서 반성하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좀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 행동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하는 것을 반성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단어를 한 20개 정도 공부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를 더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그 이상이죠? 네, 같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공부하면서 꼭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또 다음에 명사 팔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